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까? 현명한 병원 선택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플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고민 많으셨죠? 열이 나는데 응급실 가야 할까? 배가 아픈데 내가? 왜가? 정형외과?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현명한 병원 선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아플 때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똑똑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증상별 진료과 선택. 이것만 알아도 80%는 해결.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내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찾는 거예요. 주요 증상별로 어떤 과를 방문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감기, 몸살, 미열, 소화불량, 피로감 등 일반적인 증상은 내과가 가장 기본입니다. 감기, 소화불량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대부분의 질환은 내과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거나 토할 것 같을 때도 내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성 위장염이나 식중독 등 내과적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복통이 심하고 특정 부위가 찢어질듯이 아프다면 응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다치거나 뼈, 관절,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찾으세요. 골절, 염자, 근육통 등은 정형외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피부 트러블,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피부과로 가시면 됩니다. 눈이 아프거나 시력 문제가 생겼을 때 안과가 전문입니다. 귀, 코, 목이 아프거나 목소리가 변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여성 관련 질환인 생리통, 지렴 등은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소아청 소년과가 정답입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다른 특징이 있으니 소아청 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치통, 잇몸에 문제가 있을 시 치과는 모두 아시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증상에 맞춰 진료과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채널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한 번 더 머릿속에 넣기 위한 정보를 드린다 생각해주세요.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의 차이점은? 다음으로는 병원의 규모와 역할에 따른 분류를 알아볼게요. 흔히 동네 의원, 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및 클리닉. 특징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벼운 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의원, 클리닉, 개인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점은 대기 시간이 짧고 익숙한 의사 선생님께 꾸준히 진료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언제 방문할까? 감기, 몸살, 가벼운 위염 등 일상적인 질환으로 불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2차 의료기관인 병원 및 종합병원. 의원보다 규모가 크고 여러 진료과가 함께 있으며 입원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방문합니다. 다양한 전문의와 장비가 있어 복합적인 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언제 방문할까?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환, 특정 부위 전문 진료가 필요할 때 혹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방문합니다. 보통 1차 의료기관에 의뢰서를 받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가장 큰 규모의 병원으로 고난도 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연구와 교육의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각 분야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 중증 질환이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찾는 곳입니다. 언제 방문할까? 2차 의료기관에서도 진단이 어렵거나 치료가 힘든 중증 질환, 암, 희귀병 등 매우 심각한 질병일 때 방문합니다. 대부분 2차 의료기관에 의뢰서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서 없이 방문하면 진료비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가벼운 증상일 땐 1차 병원, 좀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땐 2차 병원, 아주 심각하거나 희귀 질환일 때는 3차 병원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큰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응급 상황. 이때는 무조건 응급실로. 평소에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복통, 가슴 통증, 두통 등 의식을 잃거나 혼미한 상태,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숨쉬기 힘들거나 심하게 가쁜 경우, 고열과 함께 경련, 발진 등 동반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혈이 어렵거나 출혈량이 많은 경우, 사고로 인한 외상, 교통사고, 낙상 등 심한 충격으로 인한 부상, 갑작스러운 마비,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증상, 약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똑똑하게 병원 이용하는 꿀팁. 마지막으로 병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가려는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진료시간, 예약 여부, 해당 과목 진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등을 메모해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약물 상호작용이나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질병이나 수술 경험이 있다면 꼭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내 몸에 대한 궁금증은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답변해 주실 겁니다. 처방받은 약은 어떤 약이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약사님께 꼭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줄 현명한 병원 선택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응급실로 달려가거나 동네 의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병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거겠죠? 평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다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